가난한 농부분들은 농사를 짓고 나서 정리를 하고, 부자 농부분들은 정리를 먼저 하고 나서 농사를 지으시더라고요. 가난한 농가들은 키워놓고 판매를 고민하고요, 부자 농가분들은 판매 계획을 먼저 세우고 나서 키웁니다. 가난한 농가분들은 새로운 고객을 자꾸 찾으려고 하시고요, 부자 농가분들은 한 번 고객을 평생 고객으로 만듭니다. 가난한 농가들은 모든 일을 혼자 하려고 하고요, 부자 농가들은 이 레버리지를 좀 잘 활용하는 것 같더라. 가난한 농가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이 농사를 지어도 계속 재산을 까먹고 어떤 사람은 더욱더 부자가 되는 걸까요? 지난 5년간 국내, 국외 1052분의 농업인들을 인터뷰하면서 느낀 건, 그분들이 가진 재력이나 부동산 같은 환경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큰 원인은 농사에 임하는 마인드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귀농의 신 안피디입니다. 오늘은 나무꾼 스피노자님과 함께 부자 농부는 하지 않는 가난한 농부의 6가지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를 5년째 하고 있더라고요. 엄청 가난하신 분부터 네덜란드나 이제 미국 기업가 농부까지 일일이 다 세봤어요. 몇 분을 만났나. 우리 스피노자님 포함해서 1052명을 제가 만났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진 거죠. 왜 어떤 분들은 농사를 지을수록 점점 재산을 불려가시고 어떤 분들은 가지고 계신 재산도 까먹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5년 동안 해왔었고, 이렇게 농사를 지을수록 가난해지는 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은 농사 지어서 돈 벌 생각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가난한 농부분들은 들으시면 좀 기분 나빠하실 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일단은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하는 게, 모두가 존경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은 그분들의 인품이며 다 빼고 돈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자 농부의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연매출 30억 이상, 5년 이상 꾸준히 기록하신 분들, 제가 부자 농부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가난한 농부분들은 농사를 짓고 나서 정리를 하고, 부자 농부분들은 정리를 먼저 하고 나서 농사를 지으시더라고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아, 예. 이 유리창 하나 깨진 거를 방치를 해놓으면은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범죄가 확산이 된대요. 그래서 정말 사소해 보이는데 이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를 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해요. 좀 가난한 농부분들 하우스에 가면 좀 보이는 게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일단 많이 지저분하죠. 식물을 항상 정리를 하면 폐기물들이 나오잖아요. 그것들이 바닥에 널려있고, 농약, 비료, 이런 포대들 막 여기저기 널려있고, 네. 그래서 막 거기서 곰팡이 피고 지나가고, 그렇죠.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그런 농가에 가면은 좀 신뢰가 가시던가요? 안 가죠. 유독 많이 보이는 게 있었어요. 술병입니다. 술병, 소주병, 맥주병,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요. 두 번째로 많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농약병입니다. 농약병. 농약병. 네, 또 이런 집안 살림살이 같은 거. 네, 그렇죠. 막 냄비랑 막 브루스타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농사를 짓는 분인지 거기 살림을 하시는 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장 또 많이 흐트러져 있는 게 뭐냐, 공구입니다. 공구. 잃어버리고 또 사고, 잃어버리고 또 사고 하잖아요. 이러고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아침에 분명 일을 하러 갔는데 이 공구 찾다가 시간이 아침 11시 12시가 다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보니까. 맞아요. 남 얘기 같지가 않네요. 그럼 또 뜨거워서 하우스에서 일 못하죠. 그 하우스에 뭔가 이 중매인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가격을 그냥 사정없이 후려쳐버리시더라고요. 나였어도, 내가 중매인이었어도 저분이 생산한 거를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정리를 안 해놓으면은 특히 이제 잔재 부산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빨리빨리 안 치워주고 바닥에 막 널브러뜨려 놓으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네. 저도 그래요. 네. 근데 거기서 항상 균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가 퍼져갖고 네. 작물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고요. 그리고 정리하면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가 있어요. 어디죠? 이 네덜란드 농가들입니다. 네덜란드 농가들은 정리를 하고 농사를 짓는다고 하거든요. 그걸로 기싸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리 상태가 그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거고, 특히나 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선조 때부터 전 세계로 이렇게 수출하는 그런 산업 구조를 가졌잖아요. 전 세계 바이어들과 상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바이어한테 신뢰를 줄 것인가,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중요시 한다고 합니다. 이게 보이는 게 신뢰랑 직결이 되니까 내가 진짜 중요한 사람이랑 미팅을 하는데 제가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으로 가는 거랑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가는 거랑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장이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리 상태만 잘 되어 있어도 굉장히 큰 차이가 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가난한 농부는 일과 후에 유튜브나 TV를 보고 부자 농부는 일과 후에 책을 읽는다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 유튜브 안 보는 사람이 있나요? 이분들의 차이가 어디서 많이 나냐 봤더니 일과 후에 차이가 많이 나시더라고요. 이제 가난한 농부분들은 대체로 농사일 고대잖아요. 네네. 끝나고 본인하고 비슷한 규모인 농가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하고 이제 동네 술집 가셔가지고 한 잔씩 딱 걸치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TV도 보시는데 뭐에 관심이 많으시냐? 정치에 관심이 그렇게 많으시더라고요. 아이고. 올해 선거가 있는데 군수가 누가 되느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부자 농부분들은 일단 정치에 크게 관심들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일과가 끝나면 작물을 공부하는 시간이 또 시작이 돼요. 와, 주경야독이네요. 네. 말 그대로. 자기가 키우는 작물, 예를 들어서 내가 포도를 키운다 하면 이 작물에 대해서 국내 동향, 국내 현재 가격, 특히나 이 국내에서 누가 농사 제일 잘 짓는지, 품종의 특성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요. 중요한 게 국내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해외에서 예를 들어서 포도가 어디가 주산지고 해외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있고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 부자 농부분들인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정말 놀라웠던 점들은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교육도 아끼지 않고 교육을 그렇게 다니시더라고요. 200만 원짜리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걸 그렇게 가시길래 왜 그렇게 비싼 교육을 힘들게 가세요? 여쭤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비싼 교육을 가야 그 분야 1인자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놀아야 나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 레벨이 될 수가 있다. 200만 원 전혀 아까운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트워크와 그분들의 노하우, 시간 같은 것을 다 돈으로 싸게 산다라는 맞습니다. 개념이네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가난한 농가랑 부자 농가들은 일과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차이가 나더라. 네. 가난한 농가들은 모든 일을 혼자 하려고 하고요. 부자 농가들은 이 레버리지를 좀 잘 활용하는 것 같더라. 레버리지라는 게 이 지렛대죠, 쉽게 말해서. 자기가 혼자서는 들 수가 없지만 지렛대를 활용하면 자기 몸에 수십 배, 수백 배에 달하는 것도 들 수가 있죠. 가난한 농가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 맥가이버형 스타일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네, 하우스도 잘 짓고 지식도 굉장히 많고요. 공부 잘 다루고 농사도 잘하고요. 못하는 게 없어요. 저 농기구를 만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농기구까지 만들고 자기가 약재 만들고 다재다능하신 분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농가 규모가 크지 않으신 경우 아니면은 농가 규모가 점점 작아지는 경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이분들이 뭐에 집중하냐면요, 인건비 줄이는 거. 남들이 하는 걸 봤을 때 답답한 거예요, 이게. 저 못 믿어서 네. 본인이 직접 하시고. 근데 부자 농가들은 보면요, 의외로 딱 그 분야밖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 의외로 나는 작물밖에 못해, 나는 하우스 잘 몰라, 이거 잘 몰라,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시고. 사업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다른 사람 믿고 맡기고 이렇게 키우시는 그렇습니다. 분들이 있는 네. 반면 혼자 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혼자 다 하면은 그건 작은 장사에 불과한 거죠. 부자 농가들은 남한테 위임을 정말 잘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레버리지를 아주 잘하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아는 그분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모두가 아는 그분이 있습니다. 우리 나무아빠 김정범 대표는 물론 다재다능하시지만 레버리지, 그 사람이 잘하면 그 사람한테 정권을 주고 맡기는 그런 리더십이 있으시더라고요. 또 이 레버리지라는 건요, 사람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제도나 그리고 국가 지원 사업 그런 것도 잘 활용을 하시는 거죠. 오늘 기왕에 나온 김에 지원 사업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아, 그럼요. 만 40세 미만이라면 올해 지원 가능하신 사업인데요. 우선 영농 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기준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영농 경력에 따라서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 정착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으로 2024년 선발 시에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집했습니다. 올해 2024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까지 전국 5,000명,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 농업인 혹은 예비 청년 농업인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녀도 지원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에는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면은 창업자금 융자 지원을 최대 5억 원, 대출 금리 연 1.5%로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자세한 사항은 링크로 걸어놓겠습니다. 댓글란에 탄탄대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자 농부와 가난한 농부의 차이점. 네 번째는 뭔가요? 성공한 농가분들은 어김없이 이걸 꼭 가지고 계세요. 이게 뭐냐?
가족의 지원입니다. 아, 정말 중요한 건데요. 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이 사람 성공한 농가네 어김없이 이 남편분이나 아내분 서로 이렇게 서포팅이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심지어 자녀들까지 서포팅이 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잘 되는 농가를 가보면은 네. 부부간의 금슬이 너무 좋으세요. 서로 위해주고 식사도 서로 챙겨주고 심지어 아내분이 남편 선크림도 발라주고 그런 농가들을 봤어요. 근데 그런 농가들이 다 잘 되고 행복하신 분들이 좋은 농산물을 또 만드시고 돈도 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가난한 농가분들을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데 혼자 농사를 짓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가족들하고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피치 못할 사정에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농사를 이 짓는 과정에서 어떤 품목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저는 이 가족들의 충분한 동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자 농가분들은 보면은 이 가족을 최고의 경제 파트너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에 보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농업시장에는 정말 안타깝게도 이 사기꾼들이 좀 많죠? 네, 엄청 많죠. 그래서 파트너가 정말 필요합니다. 믿을 네. 수 있는 파트너 한 명. 그게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우리나라 말고 네덜란드도 부자 농가 중에요. 가족농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대표적인 가족도 기업으로 세계적으로 성장한 기업이 있어요. 네, 제일 큰 기업. 프리바? 맞습니다. 아. 프리바도 가족 기업입니다. 거기 하이테크 기업 아니에요? 그런데 네, 가족 기업으로 시작했다고요? 맞습니다. 네. 아. 그래서 네. 이렇게 전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가난한 농가들은 키워놓고 판매를 고민하고요. 부자 농가분들은 판매 계획을 먼저 세우고 나서 키웁니다. 매출이 잘 안 나오시는 농가분들 특징 또 하나가 자기가 좋아하는 작물들 그렇게 많이 심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난한 농가분들은 그러면 작물 선정을 할 때 감에 의존해서 많이 선정을 하시는데 부자 농가분들은 감이 아니라 데이터 그리고 시장 규모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 요 세 가지 정도를 따져서 그렇게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사장님이 좋아하는 아이템을 골랐다가 대부분 망하고요. 시장이 원하는 걸 찾아서 데이터를 쫓아서 사업을 한 사람들은 성공을 합니다. 이게 같은 원리네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안타까웠던 부분이 이 매출이 안 나오는 농가분들은 본인이 키우는 식물이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수국을 재배한다. 그러면 수국이 전국에서 유통되는 양이 얼마 정도인지는 알아야 내가 거기서 몇 퍼센트는 먹겠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전혀 없으시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팔로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가난한 농가분들은 일과 후에 마케팅 공부 안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 한 가지 이 부자 농가분들은 보면 제품이 안 팔리면 본인의 책임이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애초에 안 팔릴 상품 내가 재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내가 책임이 있는 거고 농사를 짓고 나서 막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짓기 전부터 그 판매하는 스토리 과정을 SNS로 차곡차곡 올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농사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촬영을 해서 올리게 되면은 나를 따라오는 팔로워들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굳이 나중에 프로모션 활동을 안 하더라도 이 나중에 이 재배를 함과 동시에 팔로가 동시에 확보가 되는 거죠. 유튜브랑 인스타에서 농산물 홍보하고서 하루 이틀 안에 다 매진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가난한 농가분들은 새로운 고객을 자꾸 찾으려고 하시고요. 부자 농가분들은 한 번 고객을 평생 고객으로 만듭니다. 일단은 가난한 농가분들은 보면은 팔고 나서 나한테 입금이 됐다. 끝! 전형적인 사기꾼들이랑 비슷한데요. 사기꾼들이라기보다는 관리가 안 되시는 거예요. 왜냐면 재배해야지 또 홍보해야지 고객 관리 시간이 없으시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록을 안 하시니까. 그렇죠. 기록을 안 하시니까 한 번 팔면 끝인 거죠. 이게 시스템적으로 문제인 거예요. 그분들이 나쁜 게 아니라 어차피 이 사람 한 번 보고 말 건데 그러니까 상품 관리에 크게 신경을 안 쓰게 되는 시스템이 스스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재배해가지고 또 마케팅 비용 들여가지고 어디 농민신문 이런 데 올려요. 그렇게 하고 나서 판매가 끝나면은 그 작업이 또 반복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본인도 이게 애정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새로운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가격 경쟁에 본인이 참여를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고객들은 뭘 봐요, 우리가?
다 처음에는 가격 보죠. 가격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저가 경쟁에도 자연스럽게 빠져드는 악순환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부자 농가분들은요, 진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단골 고객을 만든다. 당근고기 만다 어떻게 만들까요? 기록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계속 유지를 하겠죠. 그러니까 왜 새로운 사람 찾냐 이거예요. 기존에 만났던 사람한테 잘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들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판매 문자만 보낸 게 아니라 오늘 농장의 꽃이 이게 피었네요. 자연스럽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거나 뭔가 힐링이 되는 농장 소식을 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제품 홍보가 들어가요. 그걸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누구냐? 전남 광양의 달의 부저 농원의 이평재 대표님이라고 정말 지금 나이가 거의 아마 80에 가까우실 거예요. 그런데도 이메일 보내고 문자 보내고 다 하시거든요. 대단하시네요. 네. 부자 농가들은 한번 그렇게 제품이 오가고 돈이 오갔으면 그 유대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시려고 하더라. 그렇게 되면은 설령 그 농산물 가격이 살짝 비싸져도 이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1,000원, 2,000원 더 비싸도 거기서 그냥 사주는 거예요. 우리 대표님도 비농유신에서 수국값 1,000원, 2,000원 올려도 비농유신에서 사주실 거죠? 사야죠. 네, 사야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네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쿠팡에서 한다. 그럼 1,000원, 2,000원 따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100원도 따지죠. 배송료까지 따지는데, 그래서 한번 돈이 오간 사이는 믿음이 오간 사이다. 심지어 더 고수들은 네이버 밴드를 만들어요. 나만의 훌륭한 직거래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전체적으로 들은 내용을 종합해보면은 네. 공부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 정리도 좀 공부를 해야 되겠고. 맞습니다. 네, 네. 트렌드도 공부를 해야 되고, 재배 기술도 공부를 해야 되고, SNS 이런 것들 뭐 하기 어렵잖아요. 솔직히 젊은 사람들도 배워야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공부하고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의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감사합니다.